안녕하세요. 사이버 인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는데 조금 더웠죠. 저는 날씨가 덥더라도 그래도 여름이 겨울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유투데이에서 발췌를 했고요. 여기 이게 키워드인데 XRP가 might not be a security. SEC 커미션에 따르면은 XRP는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might라는 말이 조금 애매해요.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다,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헤스터 피어스 아시죠? 이제 크립토 맘이라고 불리는 SEC 커미셔너인데 한국말로 하면은 암호화폐 엄마? 조금 이상한가? 아무튼 그래서 SEC의 헤스터 피어스가 XRP는 증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그 이제 비슷하게 SEC에 대해서 내부자 인사이더인데도 불구하고 SEC가 증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갑자기 법적 조치에 나선 거는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간접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기억나는 게 그때 그런 말 했었어요. 1월 달에 이제 누가 새롭게 의장이 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규제 방향이 많이 바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게리 갠슬러가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XRP 현재 소송권은 이제 전혀 말이 없으니까 감을 못 잡겠는데 일단은 저는 이분이 이제 암호화폐 이제 관련해 가지고 많이 발전을 시키고 법규라든지 이제 제정들을 이제 많이 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헤스터 피어스, 로이스맨 아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게리 갠슬러 공석이었을 때 잠깐 의장이었었는데 이 4명 중에 가장 임기가 깁니다. 여기 보시죠? 텀이 2025년, 나머지는 23년, 22년, 24년인데 글쎄요, 이런 말을 다시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잘못하면은 제 의장한테 밉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말을 했다. XRP는 증권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붙이자면은 여기 한 말 중에 나온 게 이제 헤스터 피어스가 SEC는 사기가 아닌 사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전에 SEC가 명확한 규정을 제공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번 리플 소송 케이스는 사기는 아니죠. 본인들이 정해놓은 SEC가 정해놓은 잣대에 의해서 증권법에 의해서 벌금놀이를 이제 그만하라는 건데 제가 이제 소송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SEC가 이제 벌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디스코지먼트라 그러는데 그게 지금 액수라든지 스탠다드 기준 때문에 판사님들도 골치가 많이 아파가지고 컴플레인 많이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제가 참고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SEC drops lawsuit, drops 많죠. 드롭이란 말이 이게 소송을 취하한다는 말인데 계속 이렇게 종종 SEC가 갑자기 소송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사 소송 취하를 한다는 게 아니고 SEC가 소송 취하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 리플사 케이스에서 소송을 취하를 한다 그러면 리플사 허락을 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 케이스를 취하는 이유는 이제 본인들과 상대편들은 알겠죠. 저희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취하 확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자, 플랜 B님께서 공유해 주셨는데요. 스톡2 플로 모델을 제공해 주시는 플랜 B님인데 이분이 현재 비트코인이 34,000달러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일론 머스크의 그 에너지 퍼드하고 중국 관련해서 채굴 단속 때문에 많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현재까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여기 보이시죠? My Worst Case Scenario 2021년에 대해서 온체인 베이스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8월 달에 47,000달러, 9월 달에 43,000, 10월에 63,000, 11월에 98,000달러, 디셈버 12월에 135,000달러. 하나로 치면은 1억 5천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게 현재 다른 펀더멘털 부분 때문에 6월, 7월이 약세장이고 8월부터 점점 불장이 시작돼서 12월에 13만 5천 달러까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말대로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13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가면은 다른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분이 생각할 때 그전에는 뭐 13만 5천 달러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액수였었죠. 그래서 이분이 보는 스탠스는 현재까지 아직 불장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버트 알트님께서 공유해 주셨는데요. 좀 재밌는 말을 했어요. 오늘 네가 느끼는 감정, XRP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크래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크래싱 될 때, 많이 떨어졌을 때 오늘의 기분을 생각을 하고, XRP가 17달러에서 13달러까지 간다고 리마인드, 기억을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면 답장이 봤는데, 킹크립토 88님께서는 뭐 너희들 뭐 마인드셋, 마음먹기에 달렸다. 너는 오늘 XRP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XRP 가격을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 있다, 해피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XRP 200원 간다 그랬을 때 다들 욕 많이 했어요. 근데 맞췄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번에 한동안 계속 몇 개월 전부터 최소 7달러에서 13달러까지 XRP 가격이 간다, 지금 계속 이렇게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개인의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XRP 가격도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보면은 최소 이제 투기적인 가치로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몇천 원은 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투기적인 가치로만요. 그래서 그 투기적인 가치로만도 몇천 원 이상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인지를 하시면은 손절은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래라 저래라 뭐 전부 하세요, 계속 파세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일단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얼마큼 홀드하는지도 모르고 재정 상태도 모르니까 그래서 가끔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부분을 가장 조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의견이고요. 지금 분명히 아직까지도 수익권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서 아무튼 제 방송만 보지 마시고요, 이제 이런저런 다른 방송도 많이 시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 방송 같은 경우 이제 매일 거의 요즘에 제가 방송을 하는데 자꾸 보면 지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보시고 가끔 보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스스로 좋은 판단 하셨으면 합니다.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MSN에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5년 전에 XRP에 1000달러를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제가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현재 85센트라고 기준을 잡으면은 현재 그 1000달러는 미어로 14만 7천 달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0배가 넘는 이제 리턴인데요. 사실 뭐 지금 SEC 소송만 아니었으면 얼마 전에 찍었던 2,000원 중반 훨씬 넘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은 5년 전이랑 상황이 많이 틀려졌지만요. 나중에 이제 XRP 투자한 분들은 몇 년 뒤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되게 부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파트너십 진행되는 거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XRP의 활용성도 생겼고요. 은행들하고 CBDC 파일럿 테스트 등등. 나중에 XRP가 매스 어덥션이 되면 지금 가격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기분 전환 차원에서 제가 다소 가벼운 뉴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미스터 B XRP님께서 공유해 주셨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좀 날카롭다고 해야 되나?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분이 하는 말이, 코인 마켓캣에 보면은 크립토 자산이 148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XRP만 괴롭히냐? 오히려 XRP는 리플사는 수년간 XRP 관련해서 지침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왜 가만히 있는 리플사를 괴롭혔냐? 그쵸, 말 되죠. 이렇게 많았습니다. 1400개, 10,000개가 넘는 디지털 자산이 있고, 오히려 리플사 같은 경우에는 SEC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죠.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냐, XRP에 대해서 지침을 달라 했는데, 소송 타이밍도 그렇고요. 지금 소송의 본질은
사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놓은 증권법 관련해서 리플사를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오스 같은 경우 이제 블록원도 SEC한테 소송을 당했지만 결국은 벌금 내고 끝났죠. 얼마였더라? 2,400만 달러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ICO를 했으니까 ICO 관련해서 결국은 지금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현재 ICO도 진행하지 않은 리플사 이렇게 괴롭히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뭐가 뒤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느낀 게 하나,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 출신이죠. CFTC 의장이었고 이제 게리 갠슬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금융권이나 은행권에서 뉴페이스들이 나오면은 5년, 10년, 15년 걸쳐서 뉴페이스 그 핀테크 업체의 발전을 최대한 늦추는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되게 놀랐어요.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게리 갠슬러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야기를 한 부분을 보고 지금 SEC가 리플사에 거는 소송은 이제 금융권 세력이 있어서 같이 리플사 괴롭히는 거나 힘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지분을 뺏으려는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런데 리플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이 핀테크 송금 사업 부분에서 미국 송금 인프라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리플사 핀테크 업체를 이제 없애버리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없애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쉬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메뉴는 보이차입니다. 보이차 효능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도 있고요, 체지방 감소에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간만에 고기를 먹어가지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되라고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좀 구수한 맛이 나서 가끔 마시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근데 왜 내렸지? XRP 지금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자, 코인데스크에서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용이요, 영국 중앙은행에서 핀테크 그 담당자, 그 핀테크 디렉터가 말하기를 CBDC가 비트코인보다 tens of thousands, 비트코인보다 만 배 이상, 몇만 배 이상 효율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비트코인의 한계성과 탄소 배출량 그리고 투명성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국은 G7이잖아요. 그리고 유럽 총재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구매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영국 은행이 중앙은행이잖아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DLT 사용을 하고 준비였었는데 그 기술 프로바이더가 엑센추어입니다. 기억하신 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여기가 이게 엑센추어 그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2020년 7월 30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영국 은행, 중앙은행과 협력해서 RTGS, 리얼타임 크로스 세틀먼트 서비스인데 거기에 있어서 지불이랑 결제의 탄력성, 혁신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엑센추어는 리플사의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 엑센추어는 증권, 그 뉴욕 증권 거래소에도 있어요. 거래가 가능하고요. 이제 전략이라든지 컨설팅, 디지털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상당히 큰 글로벌 회사이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현재는 CBDC 관련 자문을 엑센추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하게 CBDC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비트코인 결제는 지금 중남미에서 지금 많이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그때 처음 소식 나왔을 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그랬는데 벌써 IMF랑 세계은행이 현재 태클을 걸고 있잖아요. 근데 글쎄 이거를 막을 수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뭐라 그럴까, 중남미인 쪽은 비트코인 결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거에 반면에 영국 중앙은행의 오늘 같은 발표, 이제 이런 발표랑 G10에 드는 나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분명히 같이 따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선진국 나라들은 CBDC를 결국 활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리플사 파트너는 아니지만 엑센추어는 리플사 파트너, 지원을 받은 파트너고요. 이 엑센추어가 현재 기술적인 부분을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 도와주고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으시나 수고하셨고요.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